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무크 3가 3!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변화를 좀 느꼈는데, 챕터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크 1에선 챕터가 4개였고, 2에선 5개였고, 3에서는 9개로 늘어났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 네, 그것도 뭐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옛날에 무크 쓸 때, 보통 제가 쓰는 책들 쓰다가, 아,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됐던 걸 무크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크 1, 2를 내면서 느꼈어요. 무크에 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3를 쓸 때, 아, 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넣자 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목차를 제가 쑥 보니까 네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아스티 매뉴스크립트에서 좀 우리가 영상에서 좀 다뤄볼 거고, 네. 그래도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읊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오래된 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뭐 마술계에서 1800년도, 1700년도 이런 책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아스티 매뉴스크립트는 마술을 만약에 장르를 또 나누자면은 약간 말이 안 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오, 미스테리. 그래서 미스테리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자도 불명이고 책 이름도 없고 책이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대충 생각해보니까 1700년경에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몇백 년 뒤에 나오는 기술들이 그 책에 다 실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있던 기술들이 오래된 고서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다 거예요. 있더라. 네, 이거 완전 미스테리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책인데 이거가 이제 그 이탈리 도서관 그 도시 이름이 아스티인데 아스티 공공도서관에 있던 걸 마술을 좋아하는 도서관 사서가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가 룰룰룰루 이러면서 오늘은 어떤 고서를 볼까 이러면서 책 보니까 마술 내용이야. 옛날 책을 그냥 뽑아서 봤는데 300년 된 책을 봤는데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제 크레딧이 100년, 200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2012년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2012년이요? 네네. 꽤 최근에 발견했네요. 그렇죠. 그 엄청 우연찮게 만약에 그 사람이 발견 못했으면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또 한글로 번역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번역은 못했는데 재밌는 부분들을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 카드 마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알아볼 만한 것들. 네네네.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스프레드 컬, 네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 컬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이앤 호프신저가 그렇죠. 있었죠. 호프진저가 만들었다. 네네. 그러면 허먼한테 전수가 되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19세기 중후반이란 말이야. 근데 아스티가 17세기, 18세기 그렇죠. 아닐까? 1670에서 1730. 그런 17, 18세기인데 한 150년 앞선 거죠. 그러면 호프진저한테 우리가 원한을 다 주고 있었는데 아. 100년 전 자리에서 이름 모를 사람이 컬을 딱 하면은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이게 컬의 약간 원형 느낌이에요.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완벽하게 컬이랑 똑같지는 않은데 컬의 원리를 약간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슬립에서 약간 이렇게 카드를 잡고 여기서 8클럽 있죠? 얍 하면은 킹하트로 바뀌어요. 약간 이런 건데 이제 사실 백슬립도 거의 1900년도, 1800년도 후반 19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스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자잘한 카드 기술들이 훨씬 더 이게 활자화된 연도가 지금 그 년도고 그렇죠. 그 전에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었을 그럴 가능성이 수도 크잖아. 있죠. 근데 기록이 안 남아있다가 이것만 살아남았다던가. 와 이게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한번 이제 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가 한번 쓱 보면서 재미난 거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그때 그 아스티 도서관에서 발견된 네, 실제 이게 그 갓 구운 빵이 아니라 책 300년 된 책이라서. 네, 책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도 없는 거예요. 이 제목이 제목도 없고 저자도 없고 연도도 없는 책이에요. 여기 야. 근데 이제 그냥 종이 상태랑 필체랑 종이 재질, 뭐 종이를 엮은 방식만 보고서 연도를 추측한 겁니다. 야,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참 오래된 책이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카드 인덱스 코너가 없는 게 그쵸, 보이죠. 그쵸. 인덱스 코너는 이제 19년대 말에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와 오래됐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슬립 체인지, 백슬립 포스, 뭐 이런 백슬립을 이용한 기술의 원안에 해당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백슬립 포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옛날에 엄청 연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또 뒤에서도 살짝 다루긴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딥테크에서 백슬립을 또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그 되게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깊게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백슬립 포스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포스할 카드가 탑에 있고 네, 보다 탑에 있고 보통 이렇게 툭 이렇게 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많이 기초적으로 배웠던. 네네. 그러다가 1940년도 초중반에서 진휴 가드가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 카드가 아니라 이 카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래요? 이걸 왜 보여줘? 의미 없잖아. 그냥 뽑은 거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백슬립 구림 약간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데 이제 1990년도에서 2000년경이 넘어오면서 무슈피르라고 일본 마술사분이 계신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깔끔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카드 지나다 스톱하시고 스톱한 위치에 이제 카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 보여주세요 하면서 백슬립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제 올해 또 일본에 갔다 와서 이제 그 무슈페이르 마술사님 매직 타임 갔다 왔는데 여기서 더 발전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허락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 이게 엄청 작은 기술인데 그런 디테일들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아스티라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호프진저나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곰곰이 하다 나왔을까? 아니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재가공해서 마술에 잘 사용되게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드 기술이 등장하게 된 게 언제일까라고 제가 좀 고민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드가 나오자마자 생기지 않았을까? 카드 게임이 나오자마자 치터들은 아니면은 우리도 게임이 출시되면은 그날 바로 핵이 나온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막스메이븐 마술사님이 그 간단한 이렇게 카드 마술에 대한 히스토리를 쓴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추측하기로 카드 게임이 담겨 있는 책이 처음 나온 게 1300년대래요. 카드 게임이 방법이 수록된 책.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기술들이 존재한 게 아닐까.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영광이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어디서 깨닫게 됐냐면은 게임하다가 게임이 오픈이 됐는데 그때 핵쟁이들이 왔다. 그때 오토가 돌아간다. 요거 돈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야바위꾼들이 이제 아마 카드로 넘어오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좀 보여주시죠. 또 재미난 흥미로운 주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슈페르 마스니 이야기도 잠깐 여기서입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컬에 대한 건데 보통 컬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컬 한 다음 컬할 카드를 넘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쵸. 여기서 했던 컬 방식은 이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갑니다. 약간 이렇게 V자 형태로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 카드가 오른쪽으로 되고 여기서 밑에 카드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약간 V자 모양?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네네 그런 형태의 약간 기초적인 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느 관객이 카드를 찍으면은 밑에 카드를 들어서 이렇게 V자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런 방식. 요거는 요즘도 제가 가끔 사용하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드 그립 한 다음에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아래서 그냥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스트레스 잡아당기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 놓은 약간. 왜냐면 이것도 제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카드가 마찰력이 컸을 것 같아요. 표면 처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보다 안 좋았겠지. 네, 그래서 잡아당기는 붓고 약간 거칠거칠하니까 미리 사전에 밑에 조금 당겨 놓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약간 V 모양으로 휘어져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서 아랫장을 바로 뺄 수 있지만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카드가 보들보들하잖아요. 미끌미끌한데 이제 그때는 이제 좀 표면 처리가 없으니까. 표면 처리가 없으니까 까끌까끌하니까 미리 살짝 이렇게 준비해놔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컬의 원형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호프진저 컬의 원조가 아닐까. 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모르겠어. 근데 또 사실 또 역사적으로 이 책 아스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봤는데 이 책이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냥 계속. 그냥 고서 아스티 공공도서관에 짱 박혀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어디 뭐 출시가 되거나 출판된 그런 추가적인 기록이 없고. 저자는 이 책을 꼭 출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300년 동안 묻힌 거예요. 아, 그럼 아예 그냥 예. 저자가 그냥 쓰고 도서관에 박아놓은. 그랬을 수도 있고 딱 전 세계에 딱 한 권이에요. 그러네. 딱 한 권.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어떤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이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책을 꼭 출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열심히 적어놨다가 그 책 하나가 그냥 300년 동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